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35세 갓 결혼한 신혼새댁입니다. 사실 저는 이번이 두 번째 결혼이에요. 전 남편과는 혼인신고 전에 헤어졌습니다. 남편은 초혼이고요. 저와 남편이 사귈 때부터 제 과거사를 알고 있었어요. 물론 시부모님도 알고 계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이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만한 나이에 처녀가 얼마나 있겠냐. 차라리 한번 결혼까지 하고 왔더라도 혼인신고도 안 하고 헤어졌으니까 봐줄만 하지. 대신에 집도 있겠다. 돈은 있으니까 괜찮다. 그저 아무것도 없이 그 나이에 맨몸만 탈랑 오는 애가 더 재수없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제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었고 친정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면서 돈도 잘 버셨는데 친정엄마도 식당을 두 곳이나 운영을 하면서 나름 현금 부자라는 것을 눈치를 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저와 결혼하면서 몸만 딸랑 왔어요. 마치 제가 남편을 시부모님께 돈 주고 사온 것처럼 이고지고 다 해다 바쳐서 데려온 느낌이었어요. 결혼 예식비도 땡전 한 푼 안 내서 저희 친정아버지가 다 지불하셨어요. 정말이지 거짓말 한마디도 안 보태고 시부모님은 제게 돈 한 푼 안 쓰고 아들을 장가 보냈어요. 참 재수없죠? 저희 친정 부모님이 보내오신 선물도 받기만 하셨고 답례로 선물 비슷한 것도 안 보내셨어요. 그래도 제가 한번 결혼했다 온 처지라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결혼 전에 남편이 살던 원룸은 남편 영끌에서 모두 대출받아서 샀던 거예요. 그걸 시어머니가 못 팔게 하시고 임대를 내서 월세 50만 원을 따박따박 받아 챙기셨어요. 이제껏 아들을 키워준 값이라며 그것도 모자르신다며 생활비 100만 원을 요구하시는데 못 드린다고 딱 거절했습니다. 신혼집 장만에 돈 한 푼 안 들이고 결혼을 한 남편이 혼세당 같은 거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었는데 그때 무척 못마땅해하는 시어머니 얼굴이 선명합니다. 어찌됐든 저는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을 했어요. 시부모님은 오랫동안 건축 자재 관련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 아래쪽 지방에서 허름한 3층짜리 건물 1층에서 가게를 운영을 하시고 2층에서 살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3층 상가 건물주가 시부모님 것이라고 해서 정말로 부유하게 잘 사는 집인 줄 알았어요.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에도 버스 정거장이 있는 바로 앞에 시댁의 건물이 있어서 비록 엄청 낡고 오래된 건물이긴 했어도 웬만큼 사는 집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어둡고 냉기가 서려있는 옛날식 건물이라서 실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시부모님 어찌나 있는 척을 하시길래 그러려니 생각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시댁의 상가 건물 1층에는 시부모님 운영하는 철물점이 있었고 또 다른 상가는 시부모님의 건축 자재 창고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2층과 3층은 원룸 형식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임대가 나갔었지만 워낙에 옛날식 건물이라 입식부엌도 아닌 탓에 임대가 되지 않아서 공실인 채로 있다고 했어요. 남편은 착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직장도 나쁘지 않아서 제복이 언제 이런 남자를 또 만나겠냐 싶어서 결혼을 진행했어요. 웬만하면 시부모님과 함께 살 것도 아닌데 부딪히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만큼 제가 더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신혼여행은 서로가 시간이 맞지 않아서 나중으로 미루고 신혼집들이를 했어요. 제일 먼저 시댁 식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신혼집은 제가 기존에 살고 있던 34평 아파트였어요. 그날도 밖은 몹시도 추운 날이라서 일부러 보일러를 평소보다 더 높게 올렸어요. 평상시 23도인데 24도로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집에 오셔서 저를 보시더니 대번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이 염동설안에 웬 반팔이냐? 반팔이 바닥이 왜 이렇게 뜨겁냐? 해가 다 떴는데 보일러가 돌아가야 쓰겠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밖에 얼마나 추운데 그래요. 어머니 오신다고 더 따뜻하게 하려고 그런 거죠. 그래도 그렇지. 나는 생전에 이렇게 뜨겁게 보일러를 틀어놓고 살아본 역사가 없다. 좀 줄여라. 덥다 더워. 그리고 너는 옷 좀 입어라. 한겨울에 반팔이 뭐냐 반팔이. 시어머니 그 말에
남편이 쪽이 좀 팔렸는지 그랬어요. 엄마, 그래봤자 가스비가 별로 많이 안 나와요. 맨날 아낀다고 엄마처럼 보일러 꺼버리니까 더 열 효율이 안 나서 가스비가 더 나왔던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냐며 난방기 조절기 쪽으로 가시더니 깜짝 놀라시며 난리셨습니다. 어메, 이게 뭐냐? 24도가 아니여. 이러면 살림 거덜난다. 빨리 줄여.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평소엔 23도로 해놓고 살아요. 어머니 모시니까 24도로 설정한 거고요. 따뜻하게 살아야 건강하죠.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째려보며 그러시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잘났네. 그래, 내가 따뜻하게 살면 좋은 줄 몰라서 이러냐? 너처럼 반팔로 23도로 살면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오냐? 네가 돈 많은 집 딸인 줄은 알겠다만 나는 생전에 한겨울에도 실내 온도가 15도를 넘긴 적이 없었다. 그래도 이렇게 말짱하고 건강해. 그렇게 돈 아까운 줄 몰라서 어쩌려고 그러냐? 네? 15도요? 어떻게 그렇게 춥게 사세요? 보일러를 아예 안 틀고 사셨어요? 안 틀긴 왜 안 틀어?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이라서 보일러를 틀어도 그 모양이라 그렇지. 실내 온도가 15도여도 다 옷 두껍게 입고 잘 살았다. 그래도 아파트가 좋긴 좋구나. 난 이런 세상을 살아보지 못해서 말이다. 세상에, 실내 온도가 보일러를 틀고도 15도라니. 거짓말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눈짓으로 진짜냐고 했더니 눈을 깜빡거리며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딴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 말에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시부모님께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리고 아버지, 이젠 그 건물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하시는 게 어때요? 언제까지 여름엔 덥고 겨울에 추운 그 거지 같은 집에서 사실 거예요. 널리고 널린 게 아파트 천지인데 왜 그렇게 추운 집에서 사시려고 하세요? 이제 그만 이사 가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대번에 그러셨어요. 너는 나한테 아파트로 이사하라고 할 게 아니라 네가 아파트를 하나 사줘봐라. 내가 아파트로 이사 갈 줄 몰라서 안 간 줄 아냐? 다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네? 돈이요? 맨날 통장에 몇 억씩 있다고 하셨으면서 왜 그래요? 그 돈을 다 써버리면 난 뭘 먹고 살라고 하냐? 난 그 돈이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눈짓으로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괜히 불안하더라고요. 그 불안한 마음은 정말로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시부모님과 미혼인 남편의 누나가 돌아간 뒤로 서로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 며칠이 지난 후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너희 집에 갔다 온 후로 어째 몸이 으슬으슬 춥더니 독감에 걸린 것 같다. 네? 독감이라고요? 약은 드셨어요? 내가 웬만해선 병원에 잘 안 가는데 네 아버지까지 아파서 말이다. 의사가 그러더라. 몸을 따숩게 하고 지내야 한다고 말이다. 네 집에서 땀 흘리고 뜨겁게 있다가 차디찬 우리 집에 왔더니 감기가 든 모양이야. 다 네 책임이다. 저는 그냥 농담하시는 줄 알았어요. 두 분이 감기가 든 것이 왜 제 책임인지 웃기잖아요. 어머니, 생강차를 끓여 드시고 잘 쉬세요. 혹시 코로나 신속 항원 검사는 하셨어요? 하긴 했는데 아니래. 독감이 더 무섭다더라.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 너희 집에 가서 겨울 동안만이라도 지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여기는 추워서 도대체가 안 되겠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셔서 처음엔 제가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네?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왜 두말하게 하냐? 짐 싸들고 너희 집으로 간다고 했다. 너희 집은 온 방을 다 틀고도 뜨끈뜨끈한데 뭐하러 내가 이 추운 집에서 가스비 아깝게 틀고 있겠냐. 순간 뭔가에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었어요. 얼렁뚱땅 들어와서 사시겠단 말씀이셨어요. 제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내 집에 남편만 딸랑 와서 사는 것도 그런데 시부모님이 들어와 살겠다고? 이제 시내까지 와서 살겠다고 하겠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어머니, 짐 싸들고 여기로 오실 필요 없으세요. 아드님 짐 싸서 보낼 테니까 아들한테 보일러 뗄 돈 받아서 따뜻하게 겨울 나세요. 라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큰 종이 박스에다 남편 물건과 옷가지들을 싹 다 처박아서 노란 테이프로 똘똘 말아서 문 앞에 던져놓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내가 보낸 사진 봤지? 어머니한테 아드님 짐 싸서 보낸다고 했으니까 네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여기 올 생각은 하지 마라. 아, 그리고 우리 결혼 예식비랑 내가 너한테 해준 선물이랑 이바지 음식 해간 거랑 다 돈으로 환산해서 나한테 이체해라. 확실히 하지 않으면 소송이라도 걸 테니까 각오해. 라고 해버리고 비번도 바꿔버리고 바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이미 한번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듯이 그 한순간으로 남편과는 끝이었습니다. 남편만 좋으면 뭐하나요? 혼인신고 전에 2번, 3번을 헤어진다 해도 제가 더 이상 불행해지지만 않는다면 10번이고 더 할 생각이었어요. 아닌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완고한 제 뜻을 확인한 남편이 적지 않은 돈을 보내주고 저와 헤어졌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남편이 다시 차려볼까 하고 기대를 했던 시어머니가 정말로 남편이 제게 돈을 보내주고 헤어졌다고 하니까 친정 부모님을 찾아와서 난리를 쳐댔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남편은 다시 예전에 자기 원룸으로 돌아갔다고 들었습니다. 월세 50만 원과 제게서 생활비까지 따박따박 받아 챙기려고 했을 텐데 참 아쉬워할 시어머니의 표정이 상상이 갔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